MBC 2시의 취재 현장. 안녕하십니까, 임정환입니다. 4월 23일 월요일 2시의 취재 현장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남북은 오늘 3차 실무회담을 열고 경호, 의전, 보도 문제 등에 대해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야3당이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공동으로 요구하기로 했고, 이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은 거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 GM노사가 협상 시한을 불과 3시간 앞둔 현재 핵심 쟁점에 대해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오늘 경북 성주에 사드 기지 안으로 장비를 진입시키는 과정에서 주민과 경찰이 충돌해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남북은 오늘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 정상회담 3차 실무회담을 열고 경호, 의전, 보도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임명현 기자. 네. 오늘 그 3차 실무회담, 아마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지막 실무회담이 될 것 같은데요. 협의 중인 주요 의제들 어떤 것들입니까? 네, 청와대는 방금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실무회담이 조금 전인 오후 1시 반에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전 10시에 시작했으니 3시간 30분간 이어진 셈인데요. 2차 실무회담에 비하면 2시간가량 빨리 끝났습니다. 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8일 2차 실무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큰 틀의 합의는 이루어졌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는데요. 그렇게 볼 때 아직 공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궁금해하는 부분들, 이를테면 김정은 위원장이 걸어서 군사 분계선을 건너올 것인가, 또 리설주 여사가 동행할 것인가, 한 발 더 나가보자면 남북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것인가 같은 문제들이 이미 오늘 회담에 앞서 원칙적으로는 합의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르는 말 그대로 실무적인 사항들, 이를테면 김 위원장이 걸어서 건너오면 이를 문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맞이할 것인가, 또 이때 경호 인력은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정상회담 모두 발언은 누가 먼저 시작할 것인가 같은 아주 세부적인 문제들이 오늘 회담에서 협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회담 결과를 토대로 내일과 오는 26일 두 차례에 걸쳐 정상회담 리허설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정상회담까지 이제 나흘 남았는데 네. 이 사이 남북 고위급 회담이나 특사단의 방북 가능성도 언급된 바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청와대는 어제 이렇게 말했죠. 실무회담에서 모든 문제가 정리되면 더 이상의 고위급 회담은 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위급 회담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건 이미 남북 간의 의제 조율이 끝났다는 뜻인가 같은 의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의제의 수준을 어디까지 볼지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이 말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합의문의 초안 또는 가안을 사전에 완성할 수준까지 치밀하게 의제 조율을 할 필요는 적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 2000년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도 사전에 모든 걸 조율하는 방식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예, 조금 전 말씀드린 이 관계자는 앞선 두 번의 정상회담 때도 남북이 사전에 합의문을 만들면 정상이 만나서 서명만 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었다면서 실제 정상회담에서 진지하고 구체적인 협상이 오갔고 그 내용을 현장에서 공동선언문 형태로 담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남북 정상회담도 유사한 프로세스를 따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하트라인 통화는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아직 관련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상회담 이전이 될지 이후가 될지도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배경을 보면 지난 금요일 남북 실무자들이 한라인의 정상 개통을 확인한 만큼 의례적 인사 수준이 될 한라인 소통을 두 정상이 굳이 정상회담 이전에 가질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에 대해서도 오늘 실무회담에서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군 당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는데요. 회담 분위기 조성으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새벽 0시부터 군사 분계선 일대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인데요. 이에 따라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재개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은 2년 3개월 만에 다시 멈춰지게 됐습니다. 군 당국의 이번 결정은 이틀 전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한 상응 조치로도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임명현 기자였습니다. 야 3당이 이른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상 거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대응 방안으로 특검법과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야3당은 오늘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한 6인 회동 직후 발표한 합의문에서 현재의 검경 수사로는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다면서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당이 특검을 수용한다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검토하겠다며 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특검 문제는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면서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야3당이 드루킹 사건을 대선 불법 여론 조작 사건으로 규정한 것에 크게 유감을 표한다면서 특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한국당과 손잡고 대선 불복 대열에 합류한 데 대해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시각 현재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회의장과 정례 주례회동을 하는 상황이어서 특검과 국민투표법 그리고 추경예산안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막판 조율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오현석입니다.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자금 관리자 김모 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회계 책임자였던 만큼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에게 건네진 500만 원이 김 씨의 계좌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정환 앵커가 진행하는 2시의 취재 현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2시 8분, 서울지방 현재 기온 9도입니다. 한국 GM 노사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측은 어느 정도 의견 차이를 좁혔지만 핵심 쟁점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인수 기자입니다. 주말 내내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한국 GM 노사 양측은 밤사이 진전을 이뤘습니다. 군산공장 680명 전원을 전환 배치하겠다는 노조의 주장을 사측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견이 좁혀지면서 노사 양측은 새벽 5시부터 협상을 재개했지만 아직 쟁점은 남아있습니다. 사측은 추가 희망퇴직을 통해 680명 정도의 인력 감축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측이 680명 전원 전환 배치를 받아들인 만큼 노조는 추가 희망퇴직안을 전적으로 거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노사 양측은 추가 희망퇴직자 규모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5시가 정부가 제시한 노사 합의 시한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때까지 노사가 교섭을 타결해야 한국 GM 정상화에 필요한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GM 사측 또한 오늘 저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바로 법정 관리를 의결하는 이사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말 제출된 GM에 대한 중간 실사 보고서는 GM의 존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큰 것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 GM의 존속 가치가 크다는 실사 결과는 결국 노사 합의에 달린 것이라며 노사가 합의하지 않는 한 정부도 손을 쓸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 경찰이 오늘 사드 반대 단체와 주민들을 해산시키면서 양측이 충돌해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신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8시 15분쯤 경찰력 3천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사드 반대단체 회원들과 주민들은 경찰의 해산 작전이 시작되자 플라스틱 관에 팔을 넣어 서로를 잇는 방식으로 스크럼을 짜고 극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반대단체 회원과 주민들을 한 명씩 끌어내는 방식으로 해산 작전을 펼쳤고 이 과정에서 주민 2명이 다쳐 병원에 후송되고 10여 명은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어제도 저녁 6시 40분쯤
경찰력 3천여 명을 전격적으로 투입해 반대단체들이 설치한 구조물도 해체했습니다. 양측은 밤사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대치를 이어가며 몇 차례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어젯밤에는 진박교 인근에 보수단체 회원이 난입해 충돌이 일어나는 불상사도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오전 11시 10분쯤 경북 성주군 소성리 사드 기지 앞 진박교에서 사드 반대단체 회원과 주민 200여 명을 해산하는 작전을 마무리했습니다. 경찰이 사드 기지의 진입로를 확보하자 국방부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를 실은 차량들을 들여보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사드 반대단체 회원들과 주민들은 강제 해산에 항의하며 경찰과 대치 중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27일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공사 자재를 반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간추린 뉴스와 날씨 이선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오늘로 다가온 것과 관련해 마지막까지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야3당이 특검법 관련 회의도 갖는 만큼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며 국민투표법 처리 여부 결과에 대한 입장은 내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검인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모든 출판사와 협력해 고등학교 1학년 국어와 영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등 주요 4과목에 대한 온라인 강의를 이번 달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EBS 교재가 아닌 교과서 온라인 강의 제공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학교 수업에 빠졌거나 예습, 복습을 할 때 또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학습에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이 더 커다란 위협은 구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22일 수집하는 정보의 양, 사이트와 앱에서 보내는 시간, 정보 추적의 범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페이스북보다 더 커다란 위협은 구글이라고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남해안과 지리산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 그 밖의 지방은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제주 진달래밭엔 396.5mm가 쏟아졌고 완도 90.3mm, 서울엔 62.5mm의 비가 왔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에 서쪽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내일 오후엔 대부분 개겠습니다. 한편 오늘 최고 기온은 서울 12도 등 전국이 10도에서 19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9도입니다. 오늘 2시에 취재 현장 마칩니다. 감사합니다.